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원시 속하는 도시사단 이사장 이재준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기회의 장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요즘에 청년들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 전시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희 재단과 시청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여름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알고 그것을 향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의 장소인 CU도를 그립니다. CU도는 영어로는 See You, 당신을 보다의 의미이며 한자로는 볼시, 깊을 유를 사용하여 당신 깊은 곳을 보다의 의미입니다. CU도는 도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고요한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 속 도시란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며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주의의 현혹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반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자연은 그 무엇의 방해도 받지 않아 자신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까지 듣고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CU도의 한 가지 특징은 현실에 있을 법한 곳이지만 상상의 공간이란 점입니다. CU도를 상상의 공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현실적인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만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때 기성세대에 의해 고착화된 길 혹은 타인들의 기대에 의한 선택이 아닌 본인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인 어스, 우리 안의 우주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아이패드 드로잉작입니다. 이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 아이패드를 사용한 이유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 작업함으로써 아직 존재하지 않는 우리만의 이상향을 향한 의지입니다. 이 작품 속 우주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오묘한 빛을 뽐내는 수억 개의 별빛을 더하여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 내면에 거대한 우주를 지니고 있고 그 우주를 밝힐 엄청난 미래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표현하는 데 주로 유화 브러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환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우주의 별빛은 기존 평면회화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브러쉬를 사용하여 그 특징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작품을 감상하실 때만큼은 이성적인 고민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상향에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흙을 이용해서 오브제를 만들고 있는 조형작가 박찬준이라고 합니다. 진솔과 정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숨김 없이 담백하게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언약궤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의미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언약궤란 성서 속에 나오는 한 물건입니다. 언약궤는 사실 크기가 되게 거대하고 전체가 금으로 덮여져 있으며 숭고하고 고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현대적으로 그리고 저의 이미지대로 순백의 자기와 은과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저의 20대의 모든 청년 시절 속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점점 성숙해지는 저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작가 박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를 하고 있는 어미제라고 합니다. 먼저 청년터전이라는 좋은 전시기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연리의 조화로운 결과 단청의 깔을 가져와 유동적이고 독창적인 패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단청의 오방색은 색소지를 이용해 표현하였고 전통 장식 무늬로 많이 쓰이는 꽃무늬가 아닌 기악 무늬를 연리 기법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연리 패턴을 물레로 차내면 물레의 원심력과 마찰력으로 인해 모양이 살짝 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형 기법은 자칫 날카롭고 딱딱해 보일 수 있는 기악 무늬를 부드럽고 더 유동적이게 만들어줍니다. 저의 도자기는 초벌, 재벌, 연마의 인내를 견뎌내고 그 과정을 통해 도자기는 새로운 빛깔로 변해 또 다른 자기만의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줄어들어 사람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언제나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 작가분들과 진솔하게 정담을 나눌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스스로 변모하여 빛을 잃지 않는 도자기처럼 청년 작가들의 빛날 앞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일이라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혁입니다. 눈물은 일반적으로 패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쉽게 숨기지 못하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나약하다고 표현하거나 약자로 취급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Never Cry Beardman은 수염을 기를 때는 울지 않겠다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다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평소에 눈물이 많은 편이고 감정의 변화가 심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훈계를 받았었습니다. 사내 자식이 왜 우냐 혹은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더라 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금기담에서부터 계집애냐 라는 등 모멸감이 섞인 차별적인 발언도 들었습니다. 이런 기억을 가지고 제가 재작년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스스로 이겨내고자 다짐했던 것이 수염을 기를 때는 울지 않겠다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다짐은 제 작품에 나와 있는 자화상처럼 실패했습니다. 나약해지고 싶지 않아서 남자다워지고 싶어서 그리고 계집애 같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저는 제 상처를 숨겼지만은 결국 울분을 토해내며 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기담에서 나타나는 남자의 억압 그리고 강해져야 한다는 남자다움의 가시가 저에겐 웃기면서도 좀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도 이런 금기담이 아주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대착오적인 내용이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사회적인 룰이기 때문에 금기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소할지 모르는 차별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금기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이유로 저는 저에게 상처를 줬던 제 가족과 주변 지인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제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받게 되는 사회적인 평가가 걱정되어 조언해줬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저에게 상처를 줬던 동성을 포함한 성차별적인 발언과 정신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고 싶었고 제 작품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라 이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년터전에 참여하게 된 흐름의 가치와 생명력을 담아내는 작가 전다다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익숙한 것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제 생각을 섞어내는 과정을 좋아하는데 그 과정이 저에게는 마치 삶을 환기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먼저 보실 작품 스프레이드 아웃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민들레 홀씨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어느 날 본 민들레 홀씨는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을 품고 그것을 마치 폭발하듯 터뜨려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고, 이는 존재가 흐려진 채 살아가던 저에게는 꽤나 강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보실 작품 레스트라는 작품은 평소 제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여서 여유마저 바닥이 났을 때 언제부턴가 느꼈던 어렴풋한 휴식이나 편안함, 그때의 그런 감정들을 캔버스에 제 자아를 투영시켜 그 속으로 여유를 찾아 여행을 떠났던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온전한 저로서의 느낌과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이번 청년터전의 주제인 진솔 그리고 정담이라는 주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끝으로 빠르고 불규칙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묵묵히 보여주는 홀씨들처럼 제 작품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홀씨들이 내려앉아 싹을 틔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드린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는 박보선입니다. 저는 현대인이 가진 내면의 공허함을 주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양은 모자이크 패턴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공허함을 느꼈던 순간의 감정을 나타내고자 사용한 소재이며 빈 껍데기만 남은 인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체의 일부를 대신하는 모자이크 패턴은 인물의 개성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얼굴을 비워냄으로써 현대인의 익명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누구나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작업의 또 다른 특징은 일상성입니다. 이번 그림에 나타나는 바다라는 배경과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인물의 자세는 특별하다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공허함에 대해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몇 년 전 믿고 이야기를 터놓을 만한 사람들이 몇 없다는 사실에 대해 느꼈던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공허함이 작업의 계기가 되어 주었으며, 현재는 나의 감정에서 더 나아가 공감대를 지닌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고자 합니다. 나의 감정에 대해 얘기한다는 점이 진솔 그리고 정담이라는 이번 전시 주제와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박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안대학교 주얼리 디자이너과 류신아입니다. 이번 청년터전의 주제가 진솔과 정담으로 진실되고 마음에 우러나는 이야기라 하라는 뜻으로 저의 작품에도 그러한 뜻을 담았습니다. 저의 작품명은 정직으로 꼿꼿한 마음가짐으로 진실되고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자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비언어적 표현을 많이 씁니다. 비언어적 표현에는 손짓이 있는데 그러한 손짓으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비하하는 욕으로 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주의하고자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상 류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앙마 케이크의 작가 김민지입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오브제들을 DIY하고 있습니다. 펑크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상상 속 오브제들에게 놀이와 생활소품이라는 쓰임을 부여해 세상 속 한 존재로서 자리하게 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펑크는 제가 숨기고 싶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10대 시절을 다른 나라에서 보내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느라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고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펑크 락 음악은 어떤 거침없는 자기 표현 방식과 또 부적응으로부터 밀려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오히려 과감하게 드러내며 정체성을 구축한 문화입니다. 이런 모습이 제가 표현하고 싶은 바와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펑크 문화를 저희 작업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격한 표현을 하고 싶어도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펑크 스타일을 도구 삼아서 뾰족한 뿔이나 쇠사슬 체인같이 다소 거친 재료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하나의 스타일과 개성으로서 저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저는 DIY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쓰임이 다한 재료들을 다시 재사용해서 새로운 오브제로 탄생시키는 과정이 저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서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다른 나라나 문화를 접하면서 겪어왔던 고민과 경험들을 토대로 각자에게 펑크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 알아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작가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청년터전 전시에 참여하게 된 우원남 작가입니다. 저는 사이공간이라는 작품의 명제를 바탕으로 경계, 틈과 같은 비결정적이고 가변적인 공간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인식의 불완전성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탐구하고 있습니다. 경계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물리적 혹은 관념적 대상을 구분짓거나 한계짓는 지점으로서 해석될 수 있으나 본인의 작품에서는 그 구분을 흐트리는 사이적 개념으로 활용되어집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의 의식 체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식의 구조가 발현되듯이 본인에게 사이 또는 경계의 의미는 양가적인 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논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점이자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진행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먼저 물감의 농도 차이를 활용하여 붓이 지나간 무의식적인 행위의 흔적을 남기고 흔적 위에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테이핑 작업을 진행합니다. 테이핑된 부분에는 스프레이를 활용하여 드리핑 작업이 진행되고 드리핑된 부분에는 변형되거나 왜곡된 신체, 자연물 혹은 세포와 같은 이미지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 방식은 하나의 화면 안에 이질적인 형식들의 구조를 혼재시킴으로써 각각의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서로 대립되거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결과물로서 나타내게 됩니다. 간극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긴장감을 통해서 배경과 형상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기존에 인식해오던 이미지와는 달리 낯선 형상들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작품에 대하여 다방면적인 접근과 해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화면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과정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상징하고 총체적인 결과물들을 통해 결코 완전할 수 없는 내면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시각적인 접근, 사고의 과정, 그 결과를 통한 인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의 불완전성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짐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결론 짓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재고해 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 우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작가 박준형입니다. 저는 만약 삶이 그림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저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과 밤마다 방향만 다른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던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된 형태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어떤 모습의 미래에 도달하게 될까?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 삶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시간지도와 같은 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보여드릴 저의 작품도 그런 시간지도의 일부분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타임라인 드로잉 2012-22에서부터 2012-26까지입니다. 우선 작품의 제목인 타임라인 드로잉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난 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곡차곡 시간별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한 장의 종이 위에 저만의 방식대로 도식화하여 차곡차곡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하루를 다시 이어붙이는 것이 바로 저의 타임라인 드로잉이라는 드로잉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 뒤에 붙는 숫자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전시에서 보여드릴 제 작품은 지난해 2020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의 5일간의 삶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는 제가 5일간 먹었던 음식에 대한 맛의 기억, 그리고 산책한 길의 모습,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구간,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한 색채 등 일상의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반년 정도 되는 삶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단조로울 줄만 알았던 저의 일상이 생각보다 다채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년터전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타임라인 드로잉이라는 드로잉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솔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박준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제 작품은 스티로폼인 듯 아닌 듯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그런 작품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스티로폼이 아니듯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형태가 아니듯 정답이 아닐 뿐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업은 버려지는 스티로폼들을 이용해서 칼질, 톱질, 그리고 손으로 뜯거나 발로 밟는 행위들로 블럭들을 만들고 그런 블럭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형태, 동세들을 표현합니다. 작품을 보시게 되면 모델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블럭들은 크기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었지만 지금 성인이 돼서 갖고 놀게 된 스티로폼 블럭들은 우연치 않은 형태들을 띠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형될지 모른다는 그런 점이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작업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만의 사람을 조각하면서 생각의 틀은 깨져갔습니다.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그렇지 않기도 하고 묘사가 된 듯 하면서도 표현되지 않은 기묘한 형태들을 만들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인 정답을 찾는 일을 멈추게 됐습니다. 작업은 저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고 제 작품을 보시는 사람들의 생각도 저의 생각처럼 다양성을 존중하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멋진 삶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박지원이었습니다.
Sometimes you can feel really painful. Sometimes you can feel like, why it happened to me? But I'm always behind you. No matter what, I'm always behind you. Sometimes, so you don't just recognize me. Because you don't believe. But when you cry, when you feel really painful, you will see. And I will be there. So please, don't forget me. I always behind you. Please. Please.